제8회 기울어지는 집. 1953년 안동이었습니다. 안동 만석군 최진사댁 소실로 들어온 지 12해째. 분이는 이 집의 속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살림을 맡고 장부를 보고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3년을 끌던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안동 읍내에는 조용한 안도가 흘렀습니다. 만세를 부르거나 거리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긴 숨을 한번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최진사댁도 달라져 있었어요. 전쟁 전과 비교하면 사람이 줄었습니다. 하인 몇이 고향으로 떠났고 마름 김서방도 아들을 잃고 나서 기운이 없어졌어요. 고가는 피란민들을 먹이느라 많이 비었습니다. 성냥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전만 못했어요. 지우산 공장은 일손이 부족해 절반 규모로 줄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든 것을 장부로 보고 있었어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분이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당 사람들이 사랑채를 드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날이 많았어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이야기, 지역 발전이 막힌다는 이야기,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출마 선언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소식을 하인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는 분이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분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분이의 자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자리였어요. 선거 준비가 시작되자 집안에 사람이 다시 늘었습니다. 낮에는 지지자들이 드나들었고 저녁에는 회의가 열렸어요. 밥상이 커졌고 분이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밤늦게 설거지를 마쳤어요. 몸은 고됐지만 분이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일, 지역 유지들을 설득하는 일, 읍내 장터에서 표를 다지는 일. 만수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섰습니다. 발이 넓고 입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만수를 따랐습니다. 최진사도 만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분이는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선거 자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쇄물이었습니다. 최진사의 공약을 담은 종이를 찍어 읍내에 뿌렸어요. 그 다음은 사람들 밥값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아 밥을 먹이는데 돈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교통비였습니다. 먼 마을까지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는데 또 돈이 들었어요. 분이는 그 돈이 장부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성냥 공장 수익이었어요. 그것으로 모자라자 지우산 공장 적립금을 건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자 신문사 운영 자금까지 손을 댔어요. 분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최진사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만수가 건드리는 돈은 달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분이가 광 쪽에서 돌아오다가 행랑채 뒤편에서 만수가 낯선 사내와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다발이 오갔어요. 만수가 받는 쪽이었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만수가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선거판에 이런 일도 있는 기다. 신경 쓰지 마라.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날 밤 장부를 펼쳤습니다. 선거 자금으로 나간 돈의 일부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 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장부를 들고 만수를 찾아갔어요. 오라버니, 이 돈은 어디 갔나? 만수는 장부를 한번 훑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선거판이 어떤 데인지 알제? 눈에 안 보이는데 쓰는 돈이 더 많다. 그게 얼만데? 분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 진사 어른 당선되면 다 풀린다. 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이미 이 집 살림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내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선거일이 왔어요. 최진사는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분이는 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허리가 곧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뒷모습에서 느껴졌어요. 분이는 그날 하루를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어요. 하지만 손이 하는 일과 마음이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개표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하인이 달려와 귀띔을 해줬어요. 앞선다는 소식이 들어올 때는 가슴이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직 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소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마을에서 들어오는 표가 이상했어요. 한 마을에서 표가 통째로 몰렸습니다. 자유당 후보 쪽으로만. 분이는 그 소식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다렸습니다. 손이 느렸어요. 최 진사는 그날 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차를 들고 들어갔어요. 최 진사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말이 없었어요. 표를 도둑 맞았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낙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분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안채 쪽에서 정씨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창가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분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빗자루 소리만 마당에 울렸습니다. 한참 뒤 정씨가 안채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집이 일이 될 줄 알았다. 분이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낙선 이후 집안이 가라앉았어요. 드나들던 사람들이 하나씩 줄었습니다. 지지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발길을 끊었어요. 선거 자금으로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보면 볼수록 숫자가 나빠졌어요. 최 진사의 기침이 다시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는 생강차에 꿀을 타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최 진사는 받아 마셨지만 얼굴빛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식은 그 무렵 중학교에 들어간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물었습니다. 어무이, 우리 집 어렵나? 분이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왜 그런 소리 하나? 장부 봤다. 분이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장부를 볼 줄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걱정 마라. 어무이가 알아서 한다. 준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번 돌아보았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분이는 오래 잊히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위로인지 거짓말인지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묻지 않은 거였어요. 방에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분이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집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알면서 얼마나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분이는 그것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 살구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울어지는 것은 집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기대어 살아온 모든 것들이 조금씩 함께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정작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